함께 어울린다는 것. 그것은 공동체 문화 안에서 생의 희로애락을 나눠온 우리네 특유의 정서다. 그렇게 양반 문화와 일반 백성들의 문화가 공존하고 유교와 무속 신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 박제된 역사가 아닌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는 역사를 살고 있는 곳.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을 탐방해본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통 마을들이 있죠.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경주의 양동마을과 안동의 하회마을입니다. 이 두 마을은 마을 자체가 하나의 역사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그동안 이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에 대해서는 많은 사실들이 알려져 왔었는데요. 오늘은 이 두 마을이 상반되는 문화를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시켜 왔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안동 하회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가 살아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가장 한국적이며 독창적인 문화를 간직한 시종마을로 마을 자체가 역사 박물관이라 할 만큼 수많은 국보와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하회마을 전체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또 다른 마을이 있다. 전통 마을 중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촌, 경주 양동마을이다.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의 두 가문을 중심으로 500년 역사의 전통 문화를 보존해온 곳이다. 네,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하회마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하회마을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안동시 세계문화유산팀장 손상락 학예사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하회마을은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이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회마을은 유네스코에서는 리빙 헤리티지, 바로 살아있는 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하회마을은 주거 박제되어 있는 유산이 아니라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데 큰 점수를 매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회마을에 어떤 살아있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예. 어느 마을이나 그렇듯 하회마을 역시 풍수지리에 따라 조성되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무척 독특하다. 강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형세인데 마치 마을이 강물 위에 뜬 연꽃처럼 보인다 하여 연화부수형이라 한다. 또는 산과 물이 서로 얼싸안고 흐르는 태극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태극형의 형국이 왜 최고로 발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태극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는 우주 삼라만상을 형성하는 근원이 되는 땅이다. 마을의 터만큼 집터도 특이하다.
집들의 방향이 동서남북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배치된 것. 양진당은 남향, 충효당은 서향, 북촌댁은 동향을 향하고 있다. 방사선형으로 조성된 마을길은 마치 미로 같다. 어디를 가도 연결은 되지만 자칫하면 길을 잃고 같은 곳을 돌고 도는 수가 있다. 배산 임수의 조건은 잘 충족하고 있지만 네. Y자형이나 일자형의 형국이 아니고 타원형의 형국을 마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좀 볼록하게 이렇게 솟아 있고 가장자리로 나가면서 낮아지다 보니까 가운데를 배산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강을 향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동서남북향 모든 자향을 이 마을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과 집을 연결하는 골목길은 미로와 같은 형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복잡한 구조를 갖추게 되는 이유도 바로 지형적인 조건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하회마을의 담장은 돌로만 이루어진 담장을 찾기 어렵다. 대부분 흙담이거나 흙과 돌을 섞은 담이다. 이유가 뭘까? 하회마을은 풍수적으로 이야기할 때 행주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주형이라고 하는 건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배가 너무 무거운 돌을 가득 싣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을은 특징적으로 흙담을 쌓게 되는 그러한 것도 재밌게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재밌는 의미가 담겨 예, 있네요. 예. 풍수지리설은 이 마을 한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도 깃들어 있다. 선조 때 겸암 류은룡이 만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조성한 만송정숲. 이 숲은 방풍링 기능도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마을의 나쁜 기운을 가리거나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기능도 한다. 이 부분이 여기가 서북 방향이에요. 예, 서북 방향인데 아무것도 없이 터져 있잖아요. 북쪽은 부용대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네. 동쪽은 화산이 막고 있고 남쪽은 남산이 이렇게 마늘봉과 그 문필봉 이런 산들이 막고 있지만 이 서북 방향은 아무것도 없이 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 있는 쪽으로 나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서북 방향에 터져 있는 곳을 막아내기 위한 수구매기로 조성했는 게 이 만송정이라고 하는 솔밭입니다. 이 마을이 형성된 것은 고려 초 또는 중엽으로 추정된다. 허씨들이 개척하고 안씨들이 문중을 이루었으며 류씨 가문이 번성했다고 한다. 현재는 풍산 류씨 세거마을, 서해 류성룡 가문과 그의 형인 겸암 류은룡 가문으로 이루어진 동족마을이다.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명재상 서해 류성룡.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된 후 그는 고향 하회마을로 내려온다. 다행히 누명은 벗겨지고 복직되지만 그는 고향에 은거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임진왜란 회고록인 저 유명한 징비록을 집필한다. 전체 127채 가운데 12채가 보물 및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된 하회마을. 주요 고택들에는 6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문중 문화와 종가 문화가 내려오고 있다.
풍산류 씨의 큰 종택인 양진당은 겸암 류은룡의 종택으로 1600년대에 건립된 보물 제306호. 사랑대청에는 한석봉이 쓴 당호와 함께 여러 현판들이 걸려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 우리나라의 민가 건축 양식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우선 보면 바닥에서부터 이 기단까지 이렇게 죽담의 높이가 훌쩍 이렇게 네. 높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사랑채 건물이 앉아 있어서 사랑채의 어떤 기풍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기도 하고, 사랑마루를 보면 분한문, 네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분한문을 달아서 저 문은 들어 올릴 수 있게끔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해합이 있을 때는 저 문을 들어 올려서 공간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네.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도 담겨 있는 그러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사랑채 뒤편에는 사당이 있는데 신의를 영구히 모시는 불천위 사당이다. 이곳에서 1년에 10번의 불천위 제사를 모신다. 불천이 사당이라고 하던데 그 불천이 사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집안의 제사를 지낼 때 4대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4대 봉사는 4대에 그쳐버리지만 불천이로 지정이 되면 영구히 후손들이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받드는 것을 가지고 불천이 제사, 또 큰 제사, 대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천위 제사 외에도 하회마을에서는 회전시사, 사제사 등 다양한 제사들이 있다. 종가의 제사는 대개 문중의 종손이 주재한다. 한 문중의 종손이란 엄중한 자리다. 권위와 권리도 있지만 책임과 의무가 더 많은 자리이기도 하다. 종손의 주요 임무는 봉제사와 손님을 대접하는 접빈객이다. 종손이라 그러면 권리가 권한이 굉장히 셌습니다. 하나의 문중의 왕이니까 그 당시는. 그러나 지금은 와가지고는 종손의 권한은 없어지고 책임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종손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책임을 그 대대로 내려온 그 책임을 자기 아랫대에게 또 물려줘야 되고 그걸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러한 종가 문화는 경주 양동마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형적인 배산 임수 형세를 갖춘 양동마을. 산세가 경주의 재물이 마을로 다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한다. 양동마을은 전통 민속마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촌이다. 이제 이 마을 대표적인 문중들의 고택들을 살펴보자. 월성 손씨 종가인 서백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으로 전통 건축의 대표적인 집이다. 이 서백당이라는 의미는 하루에 참어린자를 100번 선다. 그만큼 인내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마을 자체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런 집입니다. 인내를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종가의 종손으로서 그 지내야 될 그 항목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종손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려한 지붕을 얹은 집이 있다. 이곳 향단은 회제 이연적이 1543년경 경상도 관찰서로 부임했을 때 살던 집이다. 노모의 병환을 돌볼 수 있도록 중종이 배려해 지어준 집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
향단은 건물 전체에 해와 달이 생기를 북돋워주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배치되었다. 이 집은 왕이 하사한 집이기 때문에 일반 가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둥근 기둥을 썼다. 폐쇄적인 집 내부는 마치 미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편 얼마 전 이 집에서 아주 귀중한 유물이 하나 발견됐다.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아 다소 밋밋해 보이는 이 하얀 비석의 정체는 뭘까? 비석인데 쉽게 말해서 글자가 새겨지지 않는 비석입니다. 그걸 우리가 백비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극히 드문 비석이고 당시에 중요한 그 자료가 되는 그런 비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비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그러니까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정 결백을 상징하는 그런 분이라든지 후대에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락당은 회제 이연적의 사랑채인데 옥산정사라고도 불린다. 1516년 이연적은 벼슬을 그만두고 이곳에 내려와 은거했다. 동락, 홀로 있어도 즐겁다는 것일까? 이연적은 이곳에서 고요히 사유와 성찰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물소리, 바람소리, 나무와 풀꽃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집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조선시대 별서정원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한편 동락당은 본체 당호의 편액뿐만 아니라 별채의 현판들도 당대 최고 명필들의 작품이다. 계정이란 것은 자연 그대로 휴식을 취하던 곳인데요. 그 글씨 자체가 한석봉이라는 명필가가 쓴 글씨이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양진암이라는 글씨는 태계 이황 선생이 쓴 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동마을 역시 오래된 고택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만큼이나 종가 문화의 전통을 아직까지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주종선이라는 그 칭호 자체가 한가의 그 뿌리의 그 한 나무의 한 그루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루가 크고 무성하게 성장하려고 하면은 이제 뿌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뿌리의 그 근원에서 그 뿌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모든 사상적 어떤 건강, 멘탈 헬스라 할까, 어떤 이런 건강한 그 사상들을 이래 그 둥치로 토해가 온 가지로 보내는 게 아마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종선의 어떤 뭐 개통도라 할까, 그래도 하면 우리가 자연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하회마을 고택들 역시 중요한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해 류성룡의 종택인 충효당은 그 후손과 문화생들이 류성룡의 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집. 충효당은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어떤 양진당의 기단보다도 한 절반 정도도 이렇게 낮추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실생활에 우리 건축이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벌써 건축에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높이가 낮추어져서 위압적이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회마을엔 지체 높은 양반만 살았던 것이 아니다. 일반 백성들과 소작인,
노비들도 함께 살았다. 양반가 집 주변에 동심원을 그리며 몰려있는 초가집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 백성들의 문화 그리고 민속 신앙 문화가 결합된 것이 있으니 바로 하회 별신굿 탈놀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우리나라 민속극의 역사와 무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통로다. 이 별신굿하고 탈춤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기 위해서 별신굿이라고 하는 특별한 굿을 행하게 되는데 이 별신굿에 좀 더 이 주술적인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매개체가 필요했고 그 특별한 매개체가 하회탈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별신굿을 연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마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 장치였다. 이 놀이마당에서만큼은 상민계층이 양반계층을 풍자하고 조롱해도 양반들은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평소에 양반들로부터 느꼈던 그러한 억눌린 감정, 갈등 이런 것들을 별신굿을 통해서 토해낼 수 있었고 양반들은 상민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끔 별신굿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할 만큼 바로 상하가 상생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내고자 했던 그러한 목적이 어쩌면 별신굿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 사용되는 하회탈은 우리나라의 많은 탈 가운데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었다. 가면 미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이 탈에 당시 사람들의 심성이 들어있죠. 하회탈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도형적인 조형이 아니라 사람의 심성이 스며져 있는 탈이죠. 하회탈은. 그래서 턱이 떨어진 것들은 보면은 고개를 숙이면 웃는 표정, 뒤로 젖히면 화나는 표정, 웃음들도 보면은 양반탈 같으면은 박장대소하는 그런 웃음, 중탈 같으면은 능청스러운 웃음, 백정탈은 실성스러운 웃음, 그 저마다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웃음 혹은 특징적인 그 신분에 걸맞는 표정들을 다 띠고 있는 거죠.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민중들의 연회라면 줄불놀이는 이 마을 양반들의 놀이문화였다. 이때는 일반 백성들이 양반들의 놀이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줬다고 한다. 이렇듯 하회 마을에선 서로 다른 신분 사이에 분열과 대립 없이 조화를 이뤄 함께 살아왔다. 한편 하회 마을은 대표적인 유교 마을이면서도 민속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 대개 다른 반초는 민속 신앙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회 마을에선 이를 포용해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 동신을 모시는 당이 5개나 되며 주민들은 이곳에서 여전히 동제나 당제를 지낸다. 민속 문화에서부터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 심지어는 근세에 와서 받아들였던 교회, 기독교 문화까지 이 마을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회 마을이 건강성을 유지하고 마을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은 바로 문화가 다양한 문화 다양성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회 마을과 양동 마을은 많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두 마을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고 또 즐기는 귀한 손님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칫하면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훼손될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 이렇게 손상락 선생님과 함께 이곳 하회마을을 둘러봤는데요. 참 아직도 이곳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고 계셨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것만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회마을은 우리 한민족의 5,000년 역사가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삶, 우리 민족의 생각,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도. 그래서 하회마을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실 게 아니고 담장 위에 얹혀 있는 기와장 이끼 하나까지도 소담스러운 그러한 마음 눈길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까지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과 집 사이에 역사가 흐르고 담장 위에 들꽃처럼 전통이 피어나는 곳.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에서 우리는 비록 고택의 빛은 바랬어도 그 단아하고 올곧은 정신만은 바래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네, 오늘은 경북 지역의 두 전통마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두 마을을 탐방하면서 느낀 것은 역사와 전통이 과거에 박제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그야말로 현재 진행형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의미 있는 역사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